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5번째 페이지. 그림 좋아하세요? 슬램덩크의 북산 농구부 뺨치는 남초 잡지사에서 최소연만큼이나 소중한 분입니다. 유재희 전시해설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유재희입니다. 최소연이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사실 슬램덩크를 안 봐가지고. 보셨죠? 네. 예, 이제 강백호가 문제아 생활을 하다가 그를 이제 농구의 세계로 이끌어준 뮤즈 같은 존재랄까요? 뮤즈. 네. 또 뮤즈하면. 그렇죠. 잡지사 뮤즈는 유재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 에디터들이 유재희 해설가만 나오면 저와 유재희 씨의 투샷이 정말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낯빛이나 뭐 기운 자체부터 거의 뭐 최소연 최치수급 대비다. 제가 약간 강민 아나운서님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좋은 거 다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그런가요? 하는데 해설가님 원샷 위주로 많이 잡아주시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잡다한 전시사전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 미술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공간에 전시된 그림을 함께 만나본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법한 공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굉장히 특별한 대통령실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대통령들의 집무실에 있는 맞아요. 그림을 만나보겠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러브 액츄얼리 같은 영화 같은 데 봐도 이제 영국 총리가 딱 들어갈 때, 휴그랜트가 들어갈 때 막 그림 같은 게 엄청 많이 걸려 있던데 그쵸. 어떤 그림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 대통령 가족이 백악관에 처음 입상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미술품을 바꿔 거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맞아요. 봐요? 네, 이게 집무실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실, 집무실 그리고 전체적인 백악관 분위기를 전부 다 바꾼대요. 그래서 조금 이따 뭐 사진도 보시겠지만 네. 이런 미국 디자이너가 따로 고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용이 되어서 가족들과 상의하에 그림들도 바꾸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바꾸는 인테리어도 바꾸는 네. 그런 과정을 가장 처음 거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맞아요. 네. 아까 지난번에 네. 저희 에드워드 호퍼 할 때 소개를 드렸던 그림 중에 혹시 벌리콥의 헛간이라는 작품 혹시 기억나실까요? 보니까 알겠네요. 네네. 그림 두 가지가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에 걸려져 있었는데 네. 이걸 휘트니 뮤지엄에서 에드워드 호퍼 그림 감상을 하러 갔다가 네. 그림이 너무 좋아서 두 점을 대여를 해서 또 오바마 대통령 그렇죠. 집무실에 걸려져 약간 있었다고 농촌 합니다. 지역에 외따로 약간 세워진 듯한 헛간? 집? 네네. 이런 느낌의 그림.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렇고 부인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이 백악관에 있는 그림들을 바꿔 걸 때는 대통령의 취향 혹은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그 취향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그렇겠죠. 미셸 오바마가 특히나 현대미술을 엄청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대미술 작가들 중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백악관 전체에 많이 걸렸었다고 하고요. 네. 그 중에는 미국의 또 마크 로스코라고 하는 또 생면 추상화가 작품도 있었고 네. 뭐 라우젠버그라고 하는 또 현대미술을 이끌었던 그 작가의 작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또 굉장히 좀 특별하게 미셸 오바마가 한 점도 아니라 한 여러 점을 또 백악관에 진짜요? 데리고 와서 전시를 했었던 그런 작품을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추상 표현주의 화가 중에 한 명인 알마 토마스라는 화가입니다. 알마 토마스. 네. 저분이군요. 맞아요. 좀 친근하게 생긴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인가요? 알마 토마스 화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할머니 화가예요. 할머니 화가. 네, 그래서 그 시작도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렇군요. 시작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어떤 분입니까? 네, 네. 68세라는 나이에 화가를 시작했던 진짜? 그런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뉴욕의 그 휘트니 뮤지엄 저희 에드워드 호퍼 그 얘기를 할 때 네. 가장 많은 작품 소장하고 있었던 뉴욕의 휘트니 뮤지엄 역사상 첫 번째로 단독 전시를 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화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성들에게 혹은 흑인 화가들에게 굉장히 좀 귀감이 됐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7순이 다 돼서 데뷔를 하셨다. 네네. 대단합니다. 알마 토마스 이분이 1969년 인간의 달 착륙에 영향을 받아서 스페이스 시리즈를 그리기도 했다는데요.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처럼 돼버린 그림 제목 맞히기 퀴즈. 자, 퀴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띄워주시죠.
알마 토마스의 작품이군요. 네. 뭐랄까요? 지금 예, 저게 좀 보시면 이 네. 그림이 되게 우리가 모두 전부 다 아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목을 지어보셔도 좋고 어떤 그림에 영향을 받았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제가 살짝 묘사를 해드리면 전체적인 색감은 좀 검푸른 색이고요. 그리고 한쪽 귀퉁이에만 붉은색, 노란색 색상이 배치가 돼 있는데 약간 기법이 저기 붓으로 약간 점점 이렇게 맞아요. 터치한 거예요. 색종이로 모자이크한 게 아니라. 네, 모자이크 아. 작품이랑 또 그 조르주 세라로 대표되는 점묘법에도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 작품인데요. 네. 이건 다 붓으로 찍어서 물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저기 파란색이 모자라서 한쪽만 이렇게 냅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의도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칠흑 같은 바다. 바다. 바다라고 저 보고요. 위에 있는 거는 뭐 같으세요? 위에 있는 붉은색, 노란색 부분은 이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등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저는 오징어 잡이배. 약간 이런 오징어 느낌으로 잡이배. 봅니다. 예.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면 일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일출. 네, 바다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 역시 좀 왔습니까? 요새 작품 관람을 많이 해서 네. 점점 더 아니,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점점 더 이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상상력의 범위가 너무너무 이게 좋습니다. 어떤 작품 모티프로 했는지는 감이 안 와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화가죠. 빈센트 반 고흐. 반 고흐가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 혹시 그러네, 아실까요? 그러네. 알죠. 네, 엄청나게 유명한 비슷하네, 이렇게 그림이죠. 보니까. 네, 이 빈센트 반 고흐가 표현했던 이 밤하늘의 모습 그리고 알마 토마스가 주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던 우주와 또 연결을 지어서 만든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다라기보다는 밤 하늘이군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과 우주 비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과 우주 비행사. 미셸 오바마가 사랑했던 알마 토마스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볼까요? 알마 토마스의 작품. 지금 패턴이 그러니까 이분 색깔이 확실하시네. 그렇죠. 화려하죠. 약간 어머니가 해외여행 갔다가 사오신 컵받침 느낌도 나고 저희 색약 검사할 때 그 보는 그림 느낌도 나고. 네, 맞아요. 저게 진짜 모자이크 느낌이 나는데 그렇죠. 저런 스타일을 많이 그렸군요. 네, 약간 그 쇠라가 많이 그렸었던 점묘법처럼 좀 그거보다는 더 두꺼운 붓으로 하나하나 칠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흑인들 혹은 이제 약자들에게 되게 많은 귀감이 되었던 화가이기 때문에 미셸 오바마가 또 사랑했던 화가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에 걸린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에는 대통령이나 퍼스트레이디의 취향도 반영이 되지만 또 이제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메시지가 또 반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집무실 안에 걸려있는 초상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백악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초상화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각 임기별로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롤모델처럼 여기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에 대한 그림들을 또 집무실 가운데 걸어놓는다든지 혹은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공간에 걸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바꾸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걸려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를 바꿨다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초상화를 제일 많이 배치를 바꾸고 진짜? 초상화를 제일 많이 걸어두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다 의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래서 가운데 원래 걸려져 있던 작품이 조지 워싱턴의 작품이었는데요. 조지 네. 워싱턴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초상화 작품이었는데 네.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의 그림은 살짝 옆으로 옮기고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를 가운데 걸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역대 네. 대통령들이 걸어두었던 가운데 걸어두었던 초상화 사진들이 쭉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 공간이 바이든 오벌 오피스거든요. 예. 이 오벌 오피스가 뭐 미국 회의를 진행하거나 네. 혹은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기사 사진에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많이 공간이에요. 봤어. 네네. 예. 그래서 이 공간에 가장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을 가운데다 배치를 하는 거죠. 언론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저 맞아요. 가운데 그림이 중요한데 바이든은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네네. 약간 뭐 좀
이유가 뭘까요? 좀 너무 정치적인 이유일 것 같긴 한데. 롤모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의 대공황 상황에서 뉴딜 정책으로 좀 이렇게 경제 위기를 타파하려는 노력을 했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이든 역시나 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배워서 본인도 경제 위기를 타파를 하겠다. 아하.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고 바꿨다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 공간 사진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네요. 근데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띄워주세요. 다시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 사진에서는 그 가운데 걸려 있는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그렇죠. 약간 좀 희끗한 배경으로 돼 있는데. 네, 액자도 엄청 화려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이 저걸 왼쪽으로 밀고 나서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검정색 배경으로 바뀌어 있어요. 맞아요. 같은 대통령을 그린 다양한 초상 화가들이 네. 이제 다양한 초상화를 남겼는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교체를 해서 조지 워싱턴 그림을 걸어 두었더라고요.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특별한 그림이라 제가 또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좋습니다. 네. 네, 길버트 스튜어트라는 화가가 그린 초상화거든요. 조지 워싱턴의 그림을. 네네. 저 그림을 그린 화가도 굉장히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가예요. 어떤 사연입니까? 혹시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그림? 근데 조지 워싱턴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왜 이렇게 약간 뾰롱통해 보이지? 그죠? 약간 삐지셨을 때 약간 그렸나? 좀 삐치신 느낌이 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봤다면 뭐 집회나 이런 데서 보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이 집회에는 항상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나 혹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네. 이 그림이 바로 우리 미국 1달러 집회에서 1달러.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봤던 그림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뒤쪽에 깃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지폐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랑 깃의 모양이 조금 달라요. 다시 집회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는 깃이 세워져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조금 지폐에서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네. 지폐에서는 약간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가 그러네. 있거든요. 다르네요. 네네. 이를 통해서 네. 길버트 스튜어트가 초상화를 하나만 그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양하게 여러 개를 그렸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초상화만 60여 점을 그렸다고 60여 하거든요. 점을. 네네. 그 중에서 뭐 가장 가치 있고 뭐 쳐주는 작품이 또 있습니까? 네. 이 1달러 지폐에 1달러 지폐. 과연 어떤 작품이 들어갔을까가 문제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길버트 스튜어트가 알려진 바로는 사실은 60점이 알려져 있는 거지 더 많이 그렸었대요. 뭐 130여 점, 요 정도로 그렸다고 하는데 네. 이 길버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유명인의 초상화만 그려져서 본인의 이름값을 이렇게 높였던 그런 화가예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날 조지 워싱턴의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 그림을 보고 영부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한 점 더 그려달라. 예. 우리가 백악관에서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네. 길버트 스튜어트가 그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리다가 딱 얼굴만 완성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림을 중단합니다. 왜? 돈 달라고? 아니요. 아니, 그럼요. 이제 네. 이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대박이 날 거라는 그 조짐을 느낀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얼굴 그림을 초본으로 두고 똑같은 초상화를 복제품을 마구잡이로 그려내기 시작을 진짜? 하는 거죠. 딴 데 유통시키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그림 중에 하나를 또 백악관으로 보내고 나머지 그림들은 전부 다 이 초상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려 100달러에 100달러에 그때 네. 100달러니까. 그렇죠. 100달러에 그림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귀퉁이만 있어서 저는 약간 옛날 사진처럼 작품이 훼손된 줄 알았는데 아예 네. 애초에 미완성 작품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네. 근데 저 작품이 이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작품이 또 1달러 지폐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그렇군요. 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 안의 작품들은 궁금한 게 뭐 국비로 사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1달러, 2달러 모아서 직접 사는 건지 궁금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작품들은 대부분 백악관에 있는 많은 수의 작품들이 대여를 해옵니다. 대여를? 네,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요. 네. 이제 한꺼번에 딱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림을 미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들 중에서 네. 원하는 작품을 대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 찍으면 네. 무조건 가능입니까? 네, 너무 좋죠. 잡지사 편집장 정도의 직위로는 꿈도 못 꿀 특권이네요. 혹시 모르죠. 저 뭘 사람 혹시 몰라요. 뭘 혹시 아주 방송인 다 됐어. 뭘 혹시 몰라요. 예. 제목을 잘 짓더라 이러면서 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예.
아, 대여를 하는군요. 네네, 맞아요. 근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중 미술품을 단 한 점도 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지? 돈이 많아서 뭐 직접 다 산 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미술에 제일 관심이 없던 대통령이기도 그냥 했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도 작품 대여를 안 하다가 네.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어느 날 갑자기 작품이 나도 하나쯤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에 연락을 해서 네. 빈센트 반 고흐, 저희 아까 봤던 네. 빈센트 반 고흐 작품에 아르레 눈 덮인 풍경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거절당했어요. 아, 거절당했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으로부터? 네, 저 그림인데 네. 거절을 당해서 네. 결국 빌리지 못하고 아니, 거절의 명분도 없습니까? 그냥 그때 마음에 안 거절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네. 이제 수석 큐레이터가 이 작품은 그 계속 대여가 되고 있는 작품이어서 아쉽게도 지금 다른 미술관에 가야 한다. 그래서 작품 대여를 못 해준다. 네. 대신에 네. 내가 작품 하나를 추천을 해주겠다. 이걸 가져가라 하고 네. 추천을 해줬거든요. 어떤 근데 작품이죠? 강민 아나운서님도 알고 계시는 네. 작가예요. 또 카텔란.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카텔란. 그 작품을 바나나 아저씨. 맞아요. 추천을 해주거든요. 근데 네네네. 카텔란 작품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좀 기발한 작품들 많이 많죠, 만들잖아요. 많죠. 네. 이 중에서 어떤 작품을 추천을 해주냐면 네. 황금 변기 작품을 추천을 해줍니다. 황금 네. 진짜 변기구나. 진짜 저 황금색 작품이에요. 변기입니다, 여러분. 네. 예. 근데 저거 그냥 황금색이 아니라 진짜 황금으로 만든 변기예요. 그럼 되게 귀한 거긴 하네. 네, 18K로 만든 그런 변기 작품이고요. 근데 저게 왜 제목이 아메리카야? 제목이 왜 아메리카냐면 네네. 아메리카 하면 미국은 뭔가요? 꿈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약간 왜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이 되는 변기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황금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미국에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엄청 많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잖아요. 이런 네. 빈부격차가 사실은 사람들이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보는 거와 별다를 바 없다 사실은 아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추천을 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트 있는 방식으로 약간 이게 네. 곱게 준 느낌이 아니네. 그쵸, 그죠? 일침을 놓는 내가 볼 땐 느낌으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했어. 그 미술관 그 대표가.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기사도 난 적이 있었고 네. 실제로 근데 카텔란이 네. 이게 백악관에 네. 설치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진짜 카텔란은 좋아했다. 네, 카텔란은 좋아했다고 합니다. 약간 변기나 받아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이 또 저희 맨 처음에 소개됐었던 오프닝 때 이야기됐었던 처칠의 생가였던 옥스퍼드 블레넘궁에 설치가 됐다가 또 저 작품이 통째로 도난을 당하기도 했던 작품이거든요. 금이잖아요. 카텔란 작품은 되게 가만히 있질 못하네요. 맞아요. 예. 순환을 되게 많이 겪는데 뭐 카텔란은 늘 언제나 오케이 하니까요. 쿨하니까 네. 그런 걸 즐기니까. 현대 미술의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범인은 잡았나요? 범인이요? 네. 범인은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변기도두. 네네. 네. 보통 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뭐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정말 쟁쟁한 미술가들을 배출한 나라죠.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공간은 스페인 공식 왕궁은 아니고요. 펠리페 4세 때 사냥을 위해 지어진 별장 개념의 궁, 그 안에 있는 국왕 집무실을 만나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살바도르 달리 작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 펠리페 4세라는 황제가 강민 아나운서님도 들어보신 황제예요. 펠리페. 왜냐하면 저희 맨 처음에 벨라스케스라고 했던 맞다. 그 화가가 또 네. 펠리페 4세한테 고용을 당했었잖아요. 거의 그래서 궁정화가였는데 자기 모습 제일 멋있게 그린 사람이잖아요. 벨라스케스 맞죠? 맞아요. 예. 그 펠리페 4세의 별장 같은 개념으로 지어졌던 공간이고요. 네. 그 안에 가보시면 집무실에 또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페인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실에 어떤 그림을 걸까라고 추측을 해보았을 때는 뭐 가장 유명한 그림,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을 많이 꼽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달리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게 좀 특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달리 그림 좋아하는 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뭐 전시도 열리고 그랬는데
근데 달리가 친형과 관련해서 좀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달리가 맨 처음 태어날 때 네. 원래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네. 이전에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형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형이 어릴 때 좀 일찍 죽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달리가 태어났는데 너는 형의 다시 부활한 분신이다. 라는 의미로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아, 살바도르 달리가 원래 형의 이름이었다? 네, 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이 이후에는 살바도르 달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네. 평생 동안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는 형과 다른 존재야라는 거를 이렇게 좀 어필을 하기 아,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좀 기울였던 좀 가슴 아픈 작가이기도 하죠. 부단히 애를 썼던 화가다. 네네. 달리의 작품 몇 편을 좀 더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살바도르 달리의 우주 운동선수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아까 어휴. 집무실에 걸려 있던 작품 잘 안 보이셨죠? 네. 이 작품이에요. 아, 저 작품이 스페인 국왕 집무실에 걸려 있었군요. 네네. 근데 저 원반 던지기 선수 맞아요. 실루엣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약간 미술학원 같은 데 가면 저런 석고상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느낌? 되게 잘 보시네요. 왜냐하면 달리가 실제로 그 그리스에 있는 조각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 맞고요. 그래서 지금 원반 던지기 선수가 그려져 있는데 당시에 스페인 올림픽 위원장이 네. 달리한테 직접 의뢰를 해서 네. 그려진 그런 그림이고요. 당시에 올림픽에서도 전시가 됐었던 네.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림이에요. 아, 그래서 자세가 근데 딱 올림픽을 상징하는 자세예요. 그쵸, 뭔가 초대 맞아요. 올림픽에 나올 법한 자세.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림픽을 또 기념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대통령 집무실로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려진 그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달리 그림은 좀 독특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원반 던지기 선수만 그려진 게 아니라 선수 이제 옆구리에 보면 네. 막 갑자기 옆구리가 뚫려 있어요. 아, 그래요? 뚫린 거구나. 어떻게 네. 그려져 있냐면 창문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자 조각상이자 건물인 것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의 형상이 건물로 볼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은 현실을 온전히 그리는 게 아니라 네. 마치 꿈의 세계에 있는 것을 그린다든지 네. 약간 이런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화가다라고 그러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스페이스 오디세이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달리는 1982년에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공작보다는 낮고 백작보다는 높은 후작 자기를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의 대표작이 또 있습니다.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아, 저 작품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시계 엄청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 시계들이 하나같이 뭐랄까 좀 녹아있다 그래야 되나? 흐물흐물해져 있는 시계들. 예. 그렇죠.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정말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살바도르 달리를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한 막 상징과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달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살바도르 달리가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 괴짜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나는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까망베르 치즈가 녹은 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거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까망베르 치즈군요. 네네. 어쩐지 좀 익숙하다 했어. 맞아요. 이런 대답을 할 정도로 이제 본인의 작품 세계에서도 네. 이런 꿈과 같은 그런 상징들을 좀 위트 있게 표현을 해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네.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까지 만나봤습니다. 아, 저 그림을 보고 달리가 마약하고 그린 그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워낙에 그림들이 좀 독특하니까. 독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것이다. 달리가 마약을 하고 그린 거다라고 했는데 또 달리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까도 치즈 얘기했듯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존감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아하.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내가 마약이다. 화법이 항상 그런 식이네. 네네. 약간 명언제조기 느낌이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마약이다. 내가 마약이다라고 국가가 하면서. 허락한 마약은 나다. 어허. 네, 맞아요. 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여러분, 이제 이강민의 잡지사도 2만 구독자를 넘긴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수익이 생겨서 저도 제 호주머니 안에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을 하나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짜잔! 짜잔! 네.
추파추땡 예, 요 막대 사탕에 요 무늬 있잖아요. 무늬 좀 확대해서 보여줘봐요. 너무 안 보인다. 예, 요 무늬 사진 좀 띄워봐요. 예. 추파추땡 사탕 저 무늬가 데이지 꽃을 그린 거라고 하네요. 좀 몰랐는데. 맞아요. 근데 저것도 달리가 고안한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아까 많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쉽게 네. 길버트 스튜어트의 조지 워싱턴 그림을 소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 저희도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언제든지 소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파추땡의 네. 회장이 이제 달리에게 의뢰를 합니다. 네. 내가 이런 사탕 하려고 하는데 이 위에다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달리가 이 디자인을 순식간에 그 노트에 슉슉슉슉 그려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면서 이거는 그 사탕의 윗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아예 굉장히 섬세한 그런 디테일한 신경을 써준 거네. 네네 그런 지시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거 한 통 사서 이제 뭐 사무실 같은 데 돌리면서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이야 라고 이렇게 멘트 한번 쳐주면 부장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자, 추파추땡 달리 우리 주머니 속 달리의 작품까지 만나보면서 오늘 잡다한 전시사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국가 원수들의 공간 속 작품들을 만나봤어요. 유재희 전시해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